자, 그 다음 등비중앙. 등비중앙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곱이 일정한 걸 등비중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등비수열이 3개가 있대. AN. 그럼 얘는 AN에다가 그 다음 번째 항은 R을 곱한 걸 거고, 그 다음 번째 녀석은 AN R제곱 이렇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특징이 있단 말이지. 요 놈을 제곱을 하면 이 두 놈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n번째 놈에서 다음 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 AN R의 제곱, 요 놈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R 이렇게 써줄 건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A, B, C 이렇게 넣어버리면 B제곱은 AC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 따라왔어? 어디 있어? 어디? 알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제곱이니까 좀 꼴배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루트를 씌울게. AR은 뭐 튀어나와? 루트 AN 곱하기 AN R제곱 이렇게 튀어나와. 이건 그냥 등비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어제 한 등차 중항이라는 녀석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놈은 직선 위에서 얘기를 해서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놈은 결국에 등차 중앙은 결국에 두 점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함수값을 반땡했단 말이지. 그래서 뭘로 튀어나왔어? 등차 중앙은 2분의 A 더하기 B, 즉 두 수의 합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하는 무슨 평균? 산수 평균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죠? 이게 어제 한 얘기 등차 중에 대한 얘기야. 근데 지금 등비중앙은 일단 뭐랑 유사하다고? 지수함수랑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지수함수 이렇게 지켜버리면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 플러스 1번째일 때, 여기가 A 플러스 2번째이라고 하면 요 두 놈의 함수값의 반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일단 이 지수함수에서는 각 항들이 넘어갈 때 곱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곱으로 넘어가니까 합에 대한 평균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등비중앙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하평균이고, 등비중앙은 선형 이런 말 필요 없고, 얘는 뭐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냐면 두 놈의 곱에 대한, 두 수의 곱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할 거야. 맞니? 오케이? 두 수의 곱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할 거여서 우리는 제곱근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튀어나와. 만약에 숫자가 x1, x2 땡땡땡에서 xn개가 있잖니? 맞아? 요 놈에 대한 산수 평균은, 그러니까 그 등차 중앙, 그러니까 합에 대한 평균은 싹 다 더해. 니네 그 평균 되는 것처럼 싹 다 더해놓고 n개로 나눠주시는 게 이게 합에 대한 평균이고요. 곱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야. n제곱근으로 할 거예요. n제곱근 x1 곱하기 xn으로 갈 거야. 근데 등비중앙은 뭐야? 한 개수가 일단 양쪽 끝에 거 두 개밖에 없지. 맞아? 두 숫자 갖고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루트 A, B, 요거를 우리가 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공부 조금 깊게 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원래 산수기하 평균 쓰면 A 더하기 B랑 루트 A, B 두 개만 나오잖아. 맞아? 세 개에 대한 산수기하 평균도 있었다고. 그거 어떻게 튀어나와? 이게 n개수가 3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뭐야? n개수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 개에 대한 산수기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A, B, C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세 개에 대한 거야. 4개가 되면 어떻게 돼? 4되고 4되면 돼요. 알겠죠? n개면 여기 n되고 n되면 돼. 하여튼 이 곱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절대 등차 중앙보다 등비 중앙이 클 수가 없어요. 같을 때만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A라는 놈도 B라는 놈도 A랑 B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 수열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보여줄게. A랑 B라는 놈이 이렇게 잡아주자. A가 2, B가 8. 오케이? A가 2, B가 8. 얘 위에 놈에서 등차 수열이라면 가운데 한 얼마면 돼? 5면 돼. 됐어? 밑에 놈에서 등비 수열이라면 얘 얼마면 돼? 4면 돼. 등차 중앙이 언제나 뭐보다 크다? 등비 중앙보다 크다고. 알겠지? 두 수의 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조화 중앙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교과에 빠졌으니까.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등차 중앙이랑 조화 중앙이 등비 중앙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가 111 이러면 돼. 맞니?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에서 두 수 최소값 등호 만족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A랑 B랑 같아야 된다 그랬지? 봐봐, 111이면 같잖아. 이렇게 해서 증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등차 중앙이 등비 중앙보다 이상이다. 요게 뭐? 산술기하 성비율이라고 다시 써줄게. 그래서 숫자 2개 나오고 뭐 최대값, 최소값 물어본다. 그러면 이걸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 합에 대한 최대값. 오케이? 곱에 대한 무슨 값? 최소값. 됐어? 곱에 대한 최대값. 그럼 합에 대한 최소값, 곱에 대한 최대값 물어보는 거.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등차 등비 중앙에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등비 중앙을 이런 걸로만 쓸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문제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세수, 연속한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등비 수열인 놈으로 놔야 될 거라고. 어제 거랑 좀 비교 좀 해보자. 어제 등차 중앙 얘기할 때는 등차일 때 세수 A, B, C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 하면 가운데 놈 기준 잡아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대칭 이루게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랬지. 맞아? 이게 어제 한 거였어. 등비일 때는 얘를 만약에 A를 놔버리면 요 놈은 얘보다 여기다 R을 곱해서 A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R분의 A, 얘는 A야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래 좀 짜증나. 오케이? 요거 쓰는 경우가 언제인지 알려줄게. 됐어? 요렇게 두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두고 들어가세요. 이게 훨씬 편하니까. 아시겠지요? 알겠지?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쓸 건데, 많이 쓰이는 건 얘가 원픽, 이게 1픽, 얘를 가장 많이 쓸 거야. 얘를 1픽 잡아주시고요. 2픽을 얘로 잡아주는데, 얘는 어떤 경우 쓸 거냐면, 등비수열인 세수가, 다시, 등비수열인 세수의 곱이 등장했어. 그럼 얘 써. 야, 이거 곱이래. 그럼 세수에 곱하면 뭐 나와? A 대속 튀어나와. 됐어? A가 바로 튀어나온다고. 됐니? 내가 여태까지 문제 풀어보니까 이게 훨씬 편해. 나머지 경우, 뭐 세수의 합, 뭐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경우에서 이거 쓰시고요. 곱인 경우에서 얘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하자. 정리해 주시고, 합 하자, 좀 이따.